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또 새롭게 들어온 현장이 있어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. 오늘은 공사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요. 건물을 상가를 살 때 뭔가를 주의하고 어떤 걸 참고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 해요. 바로 값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 값이란 상가 매입 가격인데요. 이 현장 같은 경우도 위치도 그렇고, 그러니까 장소도 좋고, 상가 평수 대비 금액이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. 마치 경매에 나온 건 여러 번 유찰된 그런 가격에 아주 탐스러운 금액에 나와서 원장님이 취득을 하셨는데요. 보통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. 우리 수도권에서 지금 상가 싸게 나오는 거, 코로나 이후에 뭐가 제일 많은 줄 아세요? 목욕탕, 그리고 뭐 찜질방 목욕탕 같은 거, 그리고 안마방, 그리고 고시원, 이런 세 가지가, 그리고 모텔, 이게 제일 많이 지금 물건으로 쏟아져 나오고들 있어요. 왜 그럴까요? 당연히 코로나 이후에 좀 장사가 안 된 것도 있고, 많이 수익이 안 돼서 매물로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. 근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, 여러분. 그게 뭐냐면, 바로 철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. 자, 이 목욕탕이 됐든, 고시원이 됐든, 안마방이 됐든, 그 내부가 여러 원룸처럼 따닥따닥 돼 있잖아요. 바닥에 난방도 돼 있고, 막 조적벽돌로도 싸져 있고, 그러니까 최소 규모를 떠나서 최소 그런 것들의 철거 비용이 무조건 4천, 5천, 1억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. 잘 모르시는 일반인들은 들어와서, 와, 이거 상가 넓은데 싸게 나왔네? 내가 사지 라고 하면은 주인은, 매도자는 열이면 열 다 뭐라 그러냐면, 철거는 네가 해. 싸게 나왔으니까 철거는 네가 해. 다 이 조건입니다. 네,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다 똑같아요. 그게 왜냐? 이 사람들도, 이 매도자들도 다 알아본 거야. 철거비가 수천, 1억 가까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안 거예요. 그러니까 금액은 좀 싸게 내놓고 골치 아픈 철거는 매수자가 하게끔 그렇게 좀 낚시 아닌 낚시질을 해놓은 게 있죠. 그래서 보통 제 고객들이 저한테 이거 괜찮습니까? 라고 문의를 오면은 저는 항상 말해요. 반드시 철거는 매도자가 책임지게 하세요.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돈을 더 깎아달라고 하세요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번 현장도 철거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어요. 정말 어려운 곳이었어요. 지금 바닥 보시면 들쭉날쭉 여러 방이 있었고 칸칸칸 다 돼 있었던 게 보이시죠? 천정도 뭐 난리도 아닙니다. 제가 진짜 철거는 정말 싫어하는데 여기 지금 15일 이상 걸려서 수천만 원이 깨져나간 현장이에요. 제가 안 한다고 했지만 여기 원장님께서 또 거의 1년을 고민하시고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 제가 손해를 머금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, 아무튼 굉장히 어렵다는 거, 철거에 대한 요소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.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그 다음이 뭐예요? 민원. 이런 집합상가 건물에서 철거할 때는요, 민원이 장난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공사를 못하게 해요. 뭐 자기네 먼지 날린다, 자기네 시끄럽다.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민원 넣으면서 공사가 스톱되면은 그게 다 돈이잖아요. 빨리빨리 하고 치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. 그런 두 가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, 무조건 상가가 싸게 나왔다고 해서 넙죽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물론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정말 잘 나와서 감수하고도 또 제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오케이 해서라도 진행을 하는 면이 있지만,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튼 상가의 가격만 보지 마시고 상가를 취득하자마자 발생하는 요소들, 자, 취득록세 면제예요. 그쵸?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? 부가세 있습니다. 보통 10억짜리 상가 사도 평균적으로 부가세는 5천만 원 이상 나와요. 부가세, 부동산 수수료, 그리고 철거가 있으면 철거비. 그리고 철거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. 철거가 아예 없다 그래도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꽤 많습니다. 그런 것들을 앞서 매도자하고 충분히 딜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상가를 접근하셔야만 합니다. 그리고 보통 철거업자한테 현장 철거를 의뢰하면요, 보통 계약하게 된 금액의 10에서 20%는 도중에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거의 10중 8구 추가됩니다. 그거는 철거업자가 사기꾼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.
왜냐면 이 정도 규모, 그러니까 대부분 기존에 뭐 100평 이상 안에 내부를 싹 쓸어버리는 규모의 철거는요,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. 집합상가 내에서는. 그렇죠? 그러면 당연히 다른 집합상가 내에 다른 뭐 학원이 됐든 뭐 식당이 됐든 이런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영업에 피해가 가니까 수도파라 그런다고요. 민원을 안 넣을 수가 없어요, 여러분. 그럼 그 사람들이 민원을 넣으면 법으로 수도패야 돼요.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쉬어야 된단 말이죠.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하는 적은 제 여지껏 10년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. 자, 그러니까 당연히 딜레이가 되면서 하루 이틀 늘어나죠. 여러분, 하루만 늘어나도요, 철거하는 인력 인건비 100, 200만 원 그냥 버리는 거예요. 하루당. 그렇게 생각하면은 반드시 추가가 될 수밖에 없죠. 또 뭐가 있어요?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목욕탕이 됐든 안마방이 됐든 고시텔이 됐든 막 촘촘하잖아. 방도 여러 개 있고 벽도 막 쳐져 있고. 자, 그런 곳들은 이전에 어떻게 뭐가 설비가 돼 있는지 알 길이 없어. 뭔가 뭐가 불법으로 편법으로 어떻게 잘못돼 있는지 알 길이 없어. 막상 들어와서 뜯어내고 보면은 정말 별의별 게 다 튀어나와요. 이번 현장 같은 경우도 불법으로 소화전을 옮겨놨네? 건물에 있는 소화전을 뜯어다가 이 한가운데다 옮겨놨었어요, 그냥. 자, 그러면 우리는 철거하기로 했지만 소화전을 원위치 시켜주는 일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럼 그런 것도 다 추가 요금 아닙니까? 소방업체 불러서 건물에 원래 있던 위치로 소화전을 갖다 놓고 하는 일도 해야 되죠. 여기 같은 경우도 소화전이 여기 있었어요, 여기. 그냥 이 한가운데. 예. 그리고 여기다 벽 쳐가지고 생활을 했었더라고요. 원래 소화전은 이 건물 외부에 있었어야 되는데요. 비상계단 옆으로. 법으로 비상계단에서 50m 내외로 있어야 된다, 이런 조항들이 또 있어요. 자, 그렇듯 그렇게 뭔가 내부가 복잡한 구조의 철거를 떠안지 않도록, 웬만하면 정말 떠안지 않도록, 떠안으려면 충분한 금액을 받고 딜을 해서 하도록 하셔야만 합니다. 얼마 전에 또 비슷한 사례가 지방에서 있었는데 제가 조언을 해서 계약을 파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. 뭐냐면 거기도 마찬가지 굉장히 싸고 잘 나왔어요. 싸고 잘 나오면 뭐 하냐고. 이게 진행을 할 때 내가 건물을 매입한 가격보다 더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, 여러분.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, 그분은 제 영상도 보고 나름 고민하셔서 허가가 가능한지 아닌지까지는 잘 알아보셨어. 그렇지만 허가가 가능한지 아닌지까지를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닌 직접 알아보시는 데까지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. 공통적으로 다들 뭘 하시냐면요, 노인복지과나 건축가 주무관한테 연락해가지고 물어보세요. 그러면 항상 주무관들이 아는 건 자기네 아는 수준밖에 없어요. 심지어 자기네 아는 수준에서 답해주지도 않습니다. 그냥 뭐 법대로 다 준비하시고 허가 도면 넣으세요, 허가 신청하세요, 이렇게만 말해요. 또 건축사한테 얘기를 해봤자 소용없어요, 여러분. 항상 말하죠. 건축사들은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만 얘기해 줄 뿐입니다. 그것도 건축법에 한해서만. 그것도 능력 있고 경력 있는 사람만.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터무니없이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. 지난 몇 주 전인가도 연락이 와가지고는 120평이 넘는 평수인데 7층에 있는 건데 노유자 시설로 진행하면서 있어서 비상계단이 하나밖에 없는 건물이에요. 근데 거기 건축사가 허가를 내주겠다 그랬대요. 그러니까 그 건축사는 200제곱미터, 즉 60평 이상만 돼도 3층 이상부터는 비상계단이 2개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법도 모르고 그냥 고객한테 된다 그런 거예요. 계약을 해버렸네, 이분은. 그럼 이 계약 물르는 데 있어서 위약금 내서 계약금 다 날리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상가는 계약하기 전에 무조건 저 같은 전문가한테, 솔직히 말하면 저밖에 없어요. 예,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노인복지법, 소방법, 건축법 뭐 전부 다 취합해서 된다 안 된다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, 즉답 드릴 수 있는 건 저밖에 없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. 그렇게 묻고 확실하지 않으면 먼저 계약하지 마세요. 망합니다. 돈 다 날립니다, 진짜로.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드렸을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 두어 달에 한 번씩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살려달라고 한 분들이 있어요. 이거 이렇게 해서 계약했는데 안 되는 건가요? 어떻게 방법 없나요? 네, 방법 없어요. 네, 법을 어긋나서 어떻게 되는 방법 없어요.
계약금 날리셔야 되고, 아니면 정말 사버린 후에는 그냥 망해버리는 수도 있어요, 여러분. 이 부분 꼭 주의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.